러닝이나 사이클을 오래 해본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속 10km로 달리면서 심박수가 140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 40분이 지나도 속도는 그대로인데 심박수가 150, 155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는데 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는 걸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 전투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심박수가 올라가면 속도를 낮춰야 할까? 이 현상은 운동생리학에서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 심혈관 드리프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장시간 운동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같은 속도와 같은 파워로 운동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박수는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현상을 운동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같은 운동 강도에서도 심박수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달리면 심박수도 계속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직후에 심박수와 1회 박출량, 심박출량이 운동 강도에 맞게 증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오래 지속되면 같은 외부 운동 강도에서도 심혈관계의 반응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심박수는 서서히 증가하고 한 번의 심장벅동에서 내보내는 혈액량인 1회 박출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운동 강도는 그대로인데 심혈관계의 내부 반응이 서서히 변하는 현상을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 즉 심혈관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속도라고 해서 우리 몸이 항상 같은 생리적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체온을 봐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이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고 더 많은 혈액이 피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피부 가까이 도달한 혈액은 땀의 증발과 주변 공기와의 열 교환을 통해 몸의 열을 방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운동 중에는 혈액이 단순히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에도 충분한 혈류를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습도가 높으면 열을 방출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혈관계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땀을 많이 흘리면 혈장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땀의 주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체내 수분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량, 즉 플라즈마 볼륨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장량이 감소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환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내보낼 수 있는 혈액량, 즉 스트로크 볼륨, 1회 박출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는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가 반드시 탈수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온 상승과 피부 혈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1회 박출량이 감소하면 심박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박수 증가의 핵심 메커니즘이 나타납니다. 심박출량, 즉 카르디악 아웃풋은 심박수 곱하기 1회 박출량으로 결정됩니다. 운동을 지속하면서 1회 박출량이 감소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근육에는 계속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줄어든 만큼 심장을 더 자주 뛰게 하여 필요한 심박출량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회 박출량, 스트로크 볼륨의 감소는 심박수, 허트레이트의 증가라는 보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나 같은 파워로 운동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심박수가 조금씩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심박수가 오른다고 반드시 체력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다가 심박수가 계속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내 체력이 갑자기 떨어진 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건가? 하지만 일정한 운동 강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심박수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은 장시간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 높은 습도, 부족한 수분 섭취, 긴 운동 시간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거나 어지럼증, 흉통,
심한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시간 유산소 운동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인 심박수 상승 자체는 반드시 체력이 나빠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환경과 운동 시간에 적응하는 정상적인 심혈관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째, 속도만 보지 말고 내부 운동 강도도 확인하세요. 운동할 때 우리는 흔히 속도나 파워만 봅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라고 해서 항상 같은 운동 강도는 아닙니다. 시속 10km 러닝이 운동 시작 10분에는 비교적 편안할 수 있지만 50분 후에는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익스터널 로드와 인터널 로드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와 파워는 외부 운동 강도를 보여줍니다. 반면 심박수와 호흡, RPE는 우리 몸이 그 운동을 얼마나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운동 강도입니다. 장시간 운동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페이스라도 몸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존투 운동에서는 심박수 상승을 함께 관찰하세요. 존투 운동을 하는 분들은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를 특히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 심박수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달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속도에서도 심박수가 존 상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속도를 낮춰야 할까요? 정답은 운동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저강도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속도나 파워를 조금 낮춰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페이스나 파워를 유지하는 훈련에서는 어느 정도의 심박수 상승을 관찰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박수 숫자 하나만 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시간과 환경, 호흡, RPE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심박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같은 러닝 코스를 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여름에는 심박수가 훨씬 높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운 환경에서는 몸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피부 혈류를 더 많이 증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 감소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1회 박출량의 감소와 심박수 상승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운 날의 심박수를 시원한 날의 심박수와 단순하게 비교해서 내 체력이 떨어졌다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온도와 습도는 운동 심박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장시간 운동에서는 수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땀으로 많은 수분을 잃으면 혈장량 감소가 커질 수 있고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도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러닝이나 사이클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운동 시간과 날씨, 땀 배출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양과 체중, 운동 강도, 기온과 습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나치게 많은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땀 손실과 환경에 맞는 수분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박수 드리프트를 훈련 상태를 보는 하나의 단서로 활용하세요.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는 단순히 불편한 현상만은 아닙니다. 같은 파워나 속도에서 심박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장시간 운동에서 자신의 생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페이스로 운동했을 때 이전보다 심박수 상승폭이 작아졌다면 지구력 적응의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의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온과 습도, 수분 상태, 수면, 피로, 카페인 등 여러 요인이 심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훈련 기록 속에서 비슷한 조건끼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또는 다음 유산소 운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일정한 페이스나 일정한 파워로 30분 이상 운동해보세요. 그리고 운동 초반과 운동 후반의 심박수를 비교해보세요. 속도는 같은데 심박수가 올라갔나요? 호흡과 RPE는 어떻게 변했나요? 날씨는 더웠나요? 땀은 많이 흘렸나요? 이런 요소들을 함께 기록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단순히 내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생리학적으로 관찰해보세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은 속도와 같은 파워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심박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동에서는 체온 상승과 피부 혈류 증가가 나타납니다. 수분 손실과 혈장량 감소는 1회 박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회 박출량이 감소하면 필요한 심박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심혈관 반응을 카디오베스큘러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같은 속도로 달린다고 우리 몸이 항상 같은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피부로 더 많은 혈액이 이동하고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1회 박출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박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속도에서 더 높은 심박수가 나타난다고 반드시 체력이 저하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도와 심박수뿐만 아니라 운동 시간, 기온, 습도, 수분 상태와 RPE를 함께 보세요. 운동 생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왜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